그럼 2차 전지의 좀 핵심 키워드는 리튬. 리튬이 가진 장점은 뭐 가볍고 밀도가 높다. 그래서 지금 리튬 배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지금은 전기차가 가장 큰 어떤 사용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전기차 말고도 사용되는 데가 많겠네요, 저희 삶에서. 그렇죠. 당신의 계절을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형수 대표입니다. 자, 여기 좀 새롭지 않으십니까? 여기 스튜디오 라이언에서 오늘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연휴 기간에는요, 우리 2차 전지에 대한 기초 A to Z, A부터 Z까지 다 한번 시리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대표님 이번 이제 연휴 기간 동안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컨텐츠를 올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전기차도 이제 많이 설명해 주셨고 뭐 스마트폰, 뭐 메타버스 등등이 있는데 2차 전지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2차 전지가 뭔가요? 1차 전지는 아시죠? 1차 전지가 건전지? 맞습니다. 쓰고 버리는 게 1차 전지고요. 2차 전지는 여러 번 충전해서 방전이 되면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이제 그게 2차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2차 전지라는 게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1890년대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납축전지로 이제 나왔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소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개발되어 왔던 거고, 우리 또 예상을 깨고 우리 자동차 초창기에는요, 의외로 전기차가 먼저 상용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상용화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도로라는 인프라가 깔리면서 엔진차가 다시 또 뒤집어 버린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멀리 못 가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전 충전해서 멀리 갈 수 있는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전기 시대가 온 거죠. 100년 만에. 근데 1차 전지도 제가 말씀해 주시니까 뭐 때려 맞춘 건데 그러면은 건전지와 재생건전지의 차이가 1차 전지, 2차 전지라고 이제 보면 될까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충전 배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미니카 같은 거 할 때 충전 배터리 넣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럼 그게 2차 전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그것도. 우리 옛날에 그 워크맨 이런 데다 다 쓰던 그 충전 배터리가 다 2차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뭔가 2차 전지 하면은 뭔가 새로운 지금 뭐 미래 산업, 뭐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뭐 대단한 뭔가 5G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삶에 계속 옆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전기차에 활용이 되기 시작한 건데, 이게 리튬 이온 전지의 또 등장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80년대, 90년대부터 이제 리튬 이온을 활용한 이제 전지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굉장히 인기를 모으다가 또 우리나라가 이게 될 것 같으니까 90년대 후반부터 여기 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서 이때까지 막 계속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본 못지않은 기술을 축적한 걸로 평가됩니다. 그럼 2차 전지의 좀 핵심 키워드는 리튬인 맞습니다. 거네요. 그렇죠. 그게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충전 배터리는 2차 전지고 네네. 그러면 또 리튬 배터리라고도 저희가 하잖아요. 그럼 리튬 배터리는 2차 전지인가요? 그렇죠. 2차 전지 일종인데 리튬 이온 전지가 있고, 나머지 또 LFP, 리튬 인산철도 있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NCM이라고 그러죠. 니켈, 코발트, 망간을 활용한 이제 2차 전지도 있고, 그게 이제 양극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럼 2차 전지의 이제 핵심이 리튬이라고 하셨는데 리튬이 가진 장점은 뭐 가볍고 밀도가 높다. 그래서 지금 리튬 배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지금은 전기차가 가장 큰 어떤 사용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전기차 말고도 사용되는 데가 많겠네요, 저희 삶에서. 그렇죠.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발전소 같은 데 보면 ESS라고 있어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기를 생산하면 어디가 축적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또 필요한데 송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ESS도 다 배터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2차 전지 말로만 들었을 땐 되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 자동차들은 100% 리튬 배터리만 쓰나요? 그렇죠. 리튬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리튬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리튬하고 코발트하고 망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리튬은 기본적으로 써야 되고요. 이제 코발트가 성능은 되게 좋은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 코발트 함량 비중이 높으면 출력이 좋아요. 출력이 좋은데 출력이 좋은 만큼 비싸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코발트를 채굴하는 게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데요. 거기 그 콩고의 그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강제 노역을 시켜요. ESG 문제가 좀. 네, 맞습니다. 정확하신 거예요. 그래서 코발트 프리로 가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코발트의 그 비중을 계속 줄여서 나중에는 안 쓰는 게 목표인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코발트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전기차 배터리를 워낙 많이 써야 되는데 코발트가 나중에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ESG 측면에서 자꾸 이제 어린애들 학교 안 가고 잡아와서 걔들 일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제 코발트 계속 줄이는 노력도 있다.